나는 런던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군의관이었다. 나는 군의관 자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지만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을 입었고 장티푸스마저 걸리게 된다. 그 때문에 내 몸은 아주 쇠약해졌고 영국 정부는 나에게 9개월 동안 휴가를 명령한다. 하지만 나는 영국에 친구도 친척도 없어서 아주 외로웠다. 난 일단 집부터 구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 나에게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조수로 있던 청년이 찾아온다. 청년은 내가 하숙집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청년에게 하숙집을 찾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청년이 말하길 병원 화학실험실에 있는 사람으로 최근부터 방세를 반씩 내서 같이 살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난 10년 만에 주인만 하는 강아지 마냥 반가워가지고 룸메 그건 내가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은 나에게 아직 셜록 홈즈라는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다며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 난 혹시 게이냐고 그래도 괜찮다고 입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는 있다고 말한다. 청년은 정신병자냐고 그냥 생각하는 게 특이한 사람이라고 말해준다. 그 사람은 그냥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성품은 괜찮다고 한다. 난 내 룸메가 될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궁금했다. 청년은 홈즈가 연구하는 것은 종잡을 수 없고 이상한 것들 뿐이지만 방대한 양의 기묘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난 특이한 룸메에게 흥미를 느꼈고 청년과 함께 홈즈가 있다는 실험실에 가기로 결정한다. 나와 청년은 홈즈가 있다는 실험실에 도착을 했고 실험실 안쪽에는 실험대에 엎드려 실험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리의 발소리를 듣고 이쪽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미친놈인가? 홈즈는 헤모글로빈에만 반응하는 시약을 만들었다며 엄청 좋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청년은 나에게 이 정신나가 보이는 사람이 셜록 홈즈라고 소개해준다. 홈즈는 나에게 반갑다고 악수를 했고 내 손을 잡으며 홈즈는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냐고 물어본다. 난 개놀래가지고 이 새끼 스토커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홈즈는 개무시하고 지가 발견한 시약에 대해서 오지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뭐 이걸 쓰면 이제 범죄자 놈들을 더 잡을 수 있다면서 좋아하고 있었다. 난 대충 축한다고 말했고 청년은 기뻐하는 홈즈에게 여기 있는 이 왓슨 박사님도 하숙집을 찾고 있다고 말해준다. 홈즈의 표정을 보니 나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마음에 든 것 같아 보였다. 홈즈는 나에게 담배 냄새가 나도 괜찮은지 가끔씩 실험을 하는데 괜찮은지 등등 같이 생활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나 역시 나의 단점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홈즈는 얘기를 들으며 웃었고 나에게 방을 보러 가자고 말한다. 나와 홈즈는 베이커가 221 B번지에 있는 방을 보러 갔다. 하숙집 치고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바로 들어와 살기로 했다. 홈즈는 함께 살기에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화학실험실이나 해부실에서 하루를 보냈고 가끔씩 멀리 빈민가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난 더욱 그에게 끌렸다.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라 진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 홈즈의 얼굴과 풍채는 충분히 관심이 갈만했다. 키는 180cm가 조금 넘었지만 너무 말라서 훨씬 더 커 보였다. 심지어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기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풍기는 비밀스러운 느낌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홈즈는 의학과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 보였지만 학위를 받고 싶어 하거나 학자가 되고자 하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쏟는 정열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석사 박사까지 하는 사람의 뺨을 3대쯤 후려치는 정도였다. 하지만 홈즈의 지식이 놀라울 만큼 그가 알지 못하는 것도 놀라웠다. 난 홈즈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난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홈즈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다시 잊어버리겠다는 말을 한다. 난 개소리를 창의적으로 한다고 말을 한다. 홈즈가 말하길 인간의 뇌는 원래 텅 빈 조그만 다락방 같아서 마음에 드는 가구만 들여놓을 수 있다고 멍청한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지식을 넣는다고 한다. 그래서 홈즈는 쓸데없는 지식은 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지식만 머리에 넣는 거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교수님이나 선생님 혹은 직장 상사가 이딴 것도 모르는 거냐고 뭐라고 하면 내 대가리에 쓸데없는 지식은 안 넣어서 모르는 거라고 말해라. 홈즈가 말했던 것이니 진리가 될 수 있다. 홈즈는 가끔씩 집에 있으면 바이올린을 켜곤 했는데 그의 실력은 아주 훌륭했다. 하지만 바이올린 실력도 그의 대가리 마냥 굉장히 특이했다. 뭔가 곡을 연주한다기보단 팔걸이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바이올린 올려놓고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무심하게 소리를 울렸다. 어떤 때는 가락이 우울하고 때로는 명랑하기도 했다. 아마 홈즈의 기분을 선율로 나타내는 것 같았다. 나 홈즈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홈즈도 친구가 없구나 하면서 기분 개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홈즈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또 나만 왕따였다. 홈즈를 찾아온 사람 중에는 혈색이 좋지 않고 눈이 검으며 쥐처럼 생긴 조그만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레스트레이드였고 일주일에 서너 번이나 홈즈를 찾아오곤 했다. 난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홈즈가 거실을 빌리고 싶다고 하여 내 방에 들어가곤 했다. 홈즈는 이럴 때마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뢰인이라며 거실을 사무실로 쓰는 거라고 한다. 나 홈즈가 대체 뭐하는 새끼인지 더욱더 궁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 홈즈가 말없이 토스트를 먹고 있는 동안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중 제목에 연필로 표시를 해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제목은 인생의 책이라는 것이었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금방 그 사람의 경력이나 직업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하면 관찰력이 좋아지고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추리력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난 이게 무슨 옌병하는 소리야 하면서 신문을 내던졌고 홈즈는 뭔데라고 물어봤다. 난 이 글을 쓴 새끼는 정신병자인 것 같다고 이 새끼를 지하철에 쳐놓고 승객들의 직업을 모조리 맞춰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한다. 홈즈는 그 글을 쓴 정신병자가 지라고 말한다. 죗된 것 같다. 홈즈는 관찰과 추리에 재능이 있다며 본인의 직업은 런던에 있는 형사와 사설 탐정들이 수사를 하다가 막히면 나에게 상담을 하는 고문 탐정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오는 레스트레이드도 유명한 형사라고 한다. 홈즈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홈즈에게 고민거리를 얘기하고 홈즈가 그걸 해결하면 사례금을 주는 형식이었다. 난 잠시 멍 때리고 있었는데 홈즈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맞힌 걸 보면 본인의 관찰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고 물어봤다. 난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뻥카 친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홈즈는 개빡쳐가지고 내가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온 걸 어떻게 추리한지 알려주기 시작한다. 홈즈는 그 당시 나를 봤을 때 이 신사는 의사 같은데 군인다운 면도 있어. 그럼 틀림없이 군의관이겠군. 얼굴은 검은데 손목에 한 걸 보니 원래 피부가 검은 사람이 아니야. 열대지방에서 이제 막 돌아왔고 고생을 심하게 해서 병까지 걸렸어. 얼굴이 여인 걸 보면 확실하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걸 보아 왼쪽 팔을 다쳤고 우리나라 군의관이 팔에 부상을 입을 정도로 격렬한 전투를 치는 열대지방은 어딜까?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렇게 추리하는데 1초도 안 걸렸다고 한다. 난 이 새끼가 미친놈인 걸 확신했다. 홈즈는 요즘에는 범죄다운 범죄도 없고 머리가 좋은 범죄자도 없다며 홈즈는 본인 이름을 떨칠만한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자들의 수법이 별로라서 지루하다고 한다. 난 이 새끼 계속 자랑하는 게 굉장히 개같아가지고 창밖에서 길을 걸어가는 체격이 좋은 사내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대체 뭘 찾고 있는 거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홈즈는 아 저 퇴역한 해병대 하사관 말인가 라고 말했다.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딴 말하는 걸로 보아 이 새끼도 장난 아닌 관종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남자가 우리 있는 집으로 들어와서는 홈즈에게 편지를 건넸다. 난 관종이 한 말이 설마 맞았을까 하며 남자에게 직업이 뭔지 물어봤다. 남자는 퇴역한 해병대 하사관이었고 현재는 퇴역 군인조합 소속의 심부름꾼이라고 한다. 난 진심으로 이 새끼 뭐지 하는 생각으로 홈즈 쪽을 바라봤고 홈즈는 막 편지를 다 읽은 참이었다. 나 홈즈에게 어떻게 저 남자가 해병대 하사관인 걸 추리한 거냐고 물었고 홈즈가 말하길 아까 그 남자는 길 건너편에 있었지만 손등에 크고 파란 단문신이 있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행동에 군인다운 면이 있었으며 군인들에게 흔한 구렛나루도 기르고 있어서 해병대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게다가 조금 뻣뻣한 구석이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차분하고 멋진 중년 남자의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그 남자가 예전에 하사관이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홈즈는 그러고 나서 나에게 심부름꾼이 가져온 편지를 보여주며 이걸 읽어보라고 말한다. 편지는 그렉슨이라는 사람이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브릭스턴과 외곽에 있는 로리스턴 가든 3번지. 존나 복잡하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이런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새벽 2시쯤 순찰을 돌던 경찰이 빈집이어야 하는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들어갔고 그곳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시체의 주머니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 이녹 제이 드레버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냥 드레버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다. 편지를 보낸 그렉슨은 홈즈에게 사건이 도저히 풀리질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 보였다. 홈즈가 말하길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경찰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 으르렁거린다고 한다. 홈즈는 일단 사건 현장으로 출발하자며 단서는 못 찾아도 경찰들을 비웃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난 홈즈가 같이 가자고 하는 말에 기뻐하며 같이 마차에 올랐다. 잠시 후 홈즈가 내리자고 해서 사건 현장보다 100m 앞에서 우리는 마차에서 내린다. 아니 이 새끼 안 그래도 전쟁 이후에 다리도 안 좋은데 왜 내리자고 한 건지 모르겠다. 난 사건이 일어난 로리스턴 가든 3번지가 굉장히 으스스하다고 느끼며 앞으로 가고 있는데 홈즈는 길은 놔두고 바로 옆에 자란 풀이를 느릿느릿 걸으면서 계속 땅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가끔은 실실 쪼개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난 드디어 저 새끼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고 그렉슨이 우리를 맞이했다. 홈즈는 그렉슨에게 혹시 여기에 마차를 타고 온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는 대답을 들은 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으로 들어가 사건 현장으로 가니 내 눈에는 바닥에 빛바랜 천장을 텅 빈 눈으로 쳐다보며 미동도 않는 시체가 있었다. 홈즈는 시체에 상처가 있었냐고 물었고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 두 명의 형사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바닥에는 혈흔들이 굳어 있었고 아마 이것은 다른 사람의 피로 추정됐다. 홈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제 조사를 다 했으니 시체로 옮겨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렉슨은 사람을 시켜 시체를 들어 올렸는데 반지 하나가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레스트레이드는 이 반지는 여자가 끼는 결혼 반지라며 여자가 있던 것 같다고 말한다. 홈즈는 혹시 피해자의 소지품은 더 없었냐고 물어본다. 그렉슨은 드레버와 조셉 스테거슨이라는 사람에게로 온 편지가 있었다고 한다. 편지 내용을 보니 둘은 리버풀에서 배를 탄 다음 뉴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렉슨은 이들의 고향인 클리블랜드의 전보를 쳐서 스테거슨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만한 건 없었다고 한다. 그때 레스트레이드가 갑자기 오더니 뭔가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레스트레이드는 우리를 식당으로 이끌더니 벽에 PP치로 적혀있는 RACH라는 글자를 보여준다. 레스트레이드는 이건 분명히 범인이 자기 피로 쓴 것 같다며 난로 위에 초가 있으니 당시에는 불이 켜져 있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RACH는 레이첼이라는 여자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쓰기 전에 방해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홈즈는 그 추리를 듣자 존나 웃어 제낀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놈인 게 틀림이 없다. 홈즈는 이 글자는 분명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쓴 것 같다며 일단은 지금 이 방을 조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며 홈즈는 돋보기와 줄자를 꺼내서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하던 홈즈에게 경찰 두 명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홈즈는 일단 나중에 협력할 테니 시체를 발견한 경찰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레스트레이드는 경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 홈즈는 나를 부르며 같이 가자고 한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힌트를 주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살인사건이며 범인은 중년 남자라고 한다. 범인의 신장은 180cm가 넘고 각진 싸구려 부츠를 신었다고 한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륜마차를 타고 이곳에 왔으며 범인의 얼굴은 붉고 오른손 손톱은 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독살이며 RACHE는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이라고 하며 방을 나선다. 그런 홈즈를 형사들이 입을 벌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셜록 홈즈 진홍색 연구 상편이었다. 다음 내용은 다음 편에서 이어주겠다. 처음 시도해보는 소설 내용 요약해주기 컨텐츠다. 책의 내용을 하다보니 영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다. 난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